함께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일극 체제는 끝났는가, 당원 중심부 김어준 정청래에게 세력에 넘어갔는가를 가지고 두 분 선임하고 사주를 가지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예, 미래의 직상담사 이상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예의 범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 예, 우선 이제 김어준이라는 분은 이제 그 유명하죠. 네. TBS 방송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사연에서 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으로 인기가 많은데 네. 시작은 지난 IMF 때 1998년 그 당시에 이제 딴지일보로 시작을 했어요. 딴지일보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제 PC통신 시대에 그러니까 기득권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PC통신 글자로만 이게 딴지일보 이렇게 보도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인기가 끌면서 2000년들을 넘어오면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그 언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팟캐스트니 뭐 이런 뭐 파파이스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을 해와가지고 지금의 이제 그 뉴스공장 시스템으로 넘어왔고 이분은 이제 자체 또 여론조사 꽃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난 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다른 그 언론 여론조사 매체와는 다르게 정확도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신뢰도가 높은 분으로 되어 있죠. 이분 그 언론인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정치인입니까? 언론인이죠. 언론인인데 네. 정상적으로 언론 인터넷 신문사라든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요번에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이죠. 대통령실 기자실에도 입성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선생님도 언론 그 발행인이시죠? 저도 인터넷 언론사를 갖고 있는데 네. 요번에 그 대통령실에 들어간 기준이 보니까 5년 이상 5년 5년 이상 기준이 5년 이상의 네. 그 언론 생활을 했던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고 일정 규모의 구독자층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입성이 됐더라고요. 또 선생님 또 안녕하십니까, 일강 황희창입니다. 뭐 일강이 구독 좋아요. 일강이에요. 그저 일강. 일강 그 자꾸 일광광 그러는데 저는 강입니다. 강. 뭔 강이에요? 강강자입니다. 강강자. 네. 그래서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뭐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제 가자는 거죠. 그런데 뭐 김어준 이분 사주를 보면 운세가 예? 오, 이분이 그래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싶네요. 왜냐하면 이 정인 대운인데 이게 정인은 뭐냐면 되게 정인인데 이게 정인이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고 방송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이 정인 사뱀 이게 기사대운과 올해 을사대운이 사가 이렇게 더블로 중첩되면서 이분 뭔가 올해는 윗사람 또는 내지는 문서 뭔가 자격 뭐 이런 걸 좀 득할 수 있는 올해다. 그게 감투를 가지고 온다. 정관 을사기 때문에 을이 감투거든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운이 이제 이렇게 펴나가는구나. 그리고 이분의 시를 보면은 갑인시잖아요. 갑인이면 이게 이분의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편관이기 때문에 어떤 뭐 권력직 내지는 감투에 감투. 정관보다 편관은 약간 뭐 선출직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운이 있고 또 인사신해에서 인신해 해가지고 생지들이 다 있는데 사만 빠졌는데 이건 화가 없는 사주죠. 대운에서 사가 대운에서 화가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를 가지고 이 이 사가 방송이거든. 아. 이거 갖고 이 사람은 불이 없잖아. 쓸어버리 불꽃을 피우리라. 그럼 그러니까 방송으로 막 70까지 그러면 되네. 60대 그렇죠. 이게 또 그러니까 오화가 그, 또 있으니까. 오화가 있으니까.
야 이게 좀 그런 게 있네 이분이. 그래서 자체 아까 말씀하신 관을 쓴다고 했지만 지금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도 어떻게 보면 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병호가 또 내년에 또 병호가 활활 타오르는 방송이 네. 계속 타올라가지고 이게 오인호 해가지고 내 관하고도 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야 정청래 의원은 지금 이제 그 이 관상의 상으로 호랑이 상이거든요. 호랑이 상인데 또 이 그 누구냐 그 김호준 이 딴지일보 사장 이 상도 호랑이 상이에요. 이제 이 사람 흑 호랑이 이제 그래서 상당히 두 분이 네. 그 잘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에 그러니까 그 뭐야 이재명 대통령 일극 체제는 끝났는가? 당원 중심의 그 김호준 정청래에게 넘어갔는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그 성남시장이라든가 네.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걸 할 때 이 현재 그 대의원 제도가 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당원 투표 뭐 민주당은 이제 책임 권리당원 그냥 당원 권리당원 똑같이 하고 대의원은 일반 당원은 한 표면은 대의원은 17표를 인정을 해줘. 근데 대의원은 누가 임명하냐면 위원장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의원이 10,000명이다 그러면 혼자서 17 곱하기 만 그러면 17만 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민주당 당원이 뭐 몇만인지 모르겠으나 뭐 100만 명이라 그러면 거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인 거고 이번에서도 보니까 당원 일반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정청래가 60% 정도 나왔는데 대의원에서는 뒤집었단 말이죠. 졌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원의 마음과 일반 당원과 국민의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일극 체제는 끝내 여기서 나온 이야기야. 네.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원이 선출하는 뭐 의원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올라간다면 20년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정착되는데 20년 세월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데 벌써 수세기를 거쳐서 갔잖아요. 자기도 거기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많은 고통과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그 기득권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 이번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그 묘 가가지고 참배하는데 이 큰 절을 하더라고요. 제배를.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이 절을 잘한가 못한가를. 그리고 보니까 2배를 하더라고. 제대로 일을 배웠던 것 절을. 이 그 자체를. 그래서 2배를 2번. 그게 산자한테는 1배. 그렇지. 2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식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향을 돌린 것도 다 순서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유림 방송에서는 이제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나는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아주 어떤 이 폼이 딱 나.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간상권에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제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김호준 이 대표가 눈꼬리가 같아요. 이 강 대표가 나왔고 그러니까 두 분이 합이 너무 잘 맞아. 이게 합이 그래서 그리고 상당히 예리하게 보셨네요. 어떻게 눈 꼬리까지 보십니까? 보통 눈을 보고 얼굴을 보는데 어떻게 눈에 꼬리까지 그렇게 꼬리가 있잖아. 참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잘 보시는지 꼬리가 있잖아. 칭찬했습니다. 이런 방송은 구독 좋아요 좀 해주셔야 돼. 이런 눈 꼬리까지 보는 방송.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삼았냐면은 예. 과연 김호준 저 총수가 발행인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는가? 그러게 그 하나는 호랑이고 하나는 흑호랑이거든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어. 네. 근데 호랑이가 또 흑호랑이가 그 김호준인데 당 대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야기를 당 대표? 당 아니, 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이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분 이 앞에 그 이분 사주로 봤을 아니 때 이 앞에 그 김 아니 조국 안 된다 꼭 했잖아. 그 얘기를 꼭 그렇게 아니 그또 안 된다 했잖아. 아니, 원래 기자 한 그 판도 안 쏘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 했잖아. 예측이란 거는 예측이 안 틀릴 됐잖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요번에 안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한 김어준 거죠. 대표가 요번에 안 된다. 크리스마스에도 된다고 얘기했죠. 올해 안에는 되는데 그게 저희는 연말쯤으로 크리스마스쯤 가서 봤지. 될 아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김호준 그 중수가 저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어렵다고 나는 봅니다. 되겠다.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호랑이 한 마리는 대표가 됐는데 호랑이 한 마리 왜 그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난해한 질문하세요? 이거는 사주하고 관계없이 정치적인 문제고 정무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두 개 합쳐야죠 이 방송에는. 예.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대통령의 그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일극차지는 끝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 감투가 방송통신위원장이다라고 꼭 집을 수는 없지만 집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도 가능성이 있는 또 예, 약해. 있다. 예, 약해. 아니 있다. 가능성이 뭘 있다. 사주로? 예? 사주로 봤을 때 감투 쓸 운이 있어요. 이분. 예, 있다고 보여져요. 또 우리 그또 뭐 또 뭐 가랑이 틀리면 한다 뭐할수 그러면은 없는데. 내년에는 가능하겠죠. 내년에. 너무 멀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득권 언론들이 또 눈에 가시처럼 보는 딴지일보와 뭐 뉴스공장인데 거기에다가 감투까지 씌워져? 근데 그러면 그 눈에 그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언론의 눈치를 봤다면은 예. 조국 그 의원을 갖다가 삭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체적인 여론은 일반적 여론은 51%는 기본의 여론을 보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대로 나가라 그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바꿔지를 안 해요. 된다면 11월 달 아니야. 11월. 방송 3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네? 방송 3법이. 그러니까 11월 달쯤. 그러니까 11월, 된다 11월 하면은 달쯤. 추석 어차피 전이 아니고 예? 추석 전. 추석 전은 이게 원래 이제 모든 것이 광고비라든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광고 집행에 대해서 추석 전? 지금 기득권 언론이 나가는 그 ABC라는 프로그램에서 부수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이 만들어지면 종이 신문이 만들어지면 바로 신문 비닐 포장재로 배에 실린다. 이런 데다가 광고비를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효율성이 높은 가성비가 높은 언론 매체에다가 줘야 된다. 근데 언론 매체 대표가 지금 김어준인데 거기다가 방송통신위원장을 준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기성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얘기. 묻어뜯고 아무튼 하나의 빈틈이라도 찾아내야겠기 때문에 일단 예산 집행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올해 예산이 이제 가을에 12월에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뭐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제 갈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급진적으로 가는 것보다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우리 김어중 대표가 나중에 감투를 쓰더라도 좋지 않을까. 지방선거 끝나게 나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방송 3법은요. 예, 이 국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MBC 사장, 예, KBS 사장 뽑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거 우리 그 이거하고는 일반 이 3법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림 방송 누구 눈치 봅니까? 안 보잖아요. 안 봐요. 뭐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뭐 방송 뭐 K 여의도에 있는 K 뭐 방송, M 뭐 방송 눈치 보면서 방송하잖아요. 왜? 그래서- 임명권자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임명권자 자가 없어. 없어. 그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감투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예요. 이분의 감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달이고 이번 달부터 시작돼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성 이분은 있어 보여요. 내가 볼 때 감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주상으로. 제가 물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그 아직 안 샀잖아. 아니 사실 조국 그분이 요번에 사면 되는 건 좀 저는 빠르다고 봤죠. 사주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봤고 아니, 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이르다고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 됐죠. 예, 오늘 나왔죠. 하여튼 뭐 저는 좀 그건 틀리잖아. 너무 좀 그거는 빨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뭐 저희가 대통령의 높은 뜻을 얻지 뭐 않겠습니까?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사주로 저는 이제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고 틀린 부분에 대해선 우리 이상원 쌤도 틀렸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근데 막걸리 안 아니, 근데- 샀잖아. 아니 뭐 사야지. 여기 오늘 이제. 지금 빠져 있는 분이 예. 이제 김정준 쌤이 오늘 빠져 있는데 우리 김정은 쌤 맞췄잖아. 네. 사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 딱 혼자만 빠졌어요. 근데 사실 또 그분이 요번에 된다는 말은 했던 건 아니. 아니 이번에 된다. 아 그랬어요. 어. 아 그랬어요. 아, 그럼 뭐 잘 예측을 하셨네요. 그, 어쨌든 뭐 틀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겨울철에 크리스마스 때 네, 그때쯤 이제 부활하시는 예, 느낌으로 예. 부활해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김호준 이분 사주로 봤을 때 네. 감투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 만약에 이제 그 김어준 대통령 아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참 얼 아, 예. 뭐 그 이제 김어준 총수하고 궁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랑요?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 아, 궁합을 가지고 사주적인 궁합, 정치적인 궁합, 관상적인 궁합 이 전체적인 궁합을 가지고 한번 봐주고 싶습니다. 그 뭐 대통령께서는 이제 토끼띠고 그다음에 김어준 대표는 이제 원숭이띠. 그러면 뭐 별 문제는 없고 그리고 연주나 이거 쭉 보면은 다 원만해요. 원만하고 원만하게 가고 그 김어준 대표는 이제 인신사회가 이제 그 대운과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쓸고 뭔가 확 밀어붙이는 힘 이것이 이제 강하다는 거. 근데 거의 20여 년 동안 언론인 아닌 언론인 인정을 안 하지만 언론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힘이 있다는 거죠. 힘으로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도움받는 분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건 정청래 당대표가 됐건 이런 분들이 많이 도움도 받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같이 도움받은 분이 이제 최강욱 요번에 또 사면되셨죠. 전 의원님도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정청래 대표가 하고자 하는 3대 개혁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뒤에서 서포터를 많이 해주고 내년에 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어떤 자리를 맡든 하는 것이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보장이 돼 있고 2030년까지 대통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한 자리 하는 거는 뭐 무관하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이번 달에 가을철에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수는 있으나 될지 안 될지는 대통령의 마음이다. 그 정무적인 판단이다. 우리 아이 뭐요? 얼 아이 아유 얼 예 뭐 그 이분이 감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 대표하고 벌써 뭐 왜냐하면은 20년 비상계엄 때 이분이 그 계엄사령관이 갔었잖아요. 그 꽃인가 뭐 있잖아 이게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꽃. 예. 그러니까 아무튼 뭐 꽃인데 뭐 하여튼 꽃이 그런데 여름도 꽃이라니까. 한번 여론조사 꽃인데 뭐 또 이름도 꽃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불이잖아요. 불이 그치, 꽃이죠. 불이 꽃이야. 그 이름을 참 희한하게 적구나. 내가 이제 거기에 맞게 한 불이 건데. 없잖아 사주에. 예, 그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을목이잖아요. 을목인 분인데 이분의 갖고 있는 감투의 그 무인시의 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병화를 뭐 꽃을 피우는 거에 불을 피우는 거에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감투가 내 을목이 타고 뭔가 갈 수 있는 역할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뭐 기용을 하고 또 해서 이렇게 같이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이 대표를 그 채용을 했을 때, 만약에 예, 예. 임명을 했을 때 네.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이야기. 한다면 이제 기존 기득권 언론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떤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겠는가? 그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기자회견 뭐 기자 브리핑 하면은 대변인 하면은 이제 그 과거에는 등 뒤에서 기자 뒤에서 어떻게 뭘 하든 간에 기자 얼굴이 안 보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질문을 할 때 기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다 보니까 질문을 할 때도 긴장해야 돼. 긴장하고 제대로 질문하는지 안 하는지 그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것처럼 자 언론 보도 똑바로 하냐 안 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한다는 거죠. 쉬운 얘기로 요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수해가 나가지고 남부 지방을 가셨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있는 기성 언론들은 그걸 보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께서 수해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냥 한 줄로 끊어버렸고, 근데 남쪽에 있는 지방 언론사들은 그걸 자세히 보도했다는 거지. 자 옛날 같으면 전두환 대통령 9시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없어졌어. 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일정에 대한 보도 안 했으면서 대통령이 휴가 갔다 왔잖아요. 휴가 가서 뭐 했냐고 질문을 왜 하는 거야? 휴가 갔는데. 그러니까 수해 지역에 대통령이 가서 보살펴주러 간 거는 보도를 안 하면서 대통령이 쉬러 갔는데 아 비 왔는데 왜 대통령이 그거 안 가고 쉬러 갔잖아. 아니 이것이 만약 김어준 그 대표가 예. 그 뭐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은 그게 고쳐진다는 이야기예요. 고쳐지죠. 네, 안 하면 왜 광고로 광고로- 광고는 방송통신 쪽에서 광고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예.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을 거기서. 하더라도 국가 안- 광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다고는 아마 언론의 어떤 통제는 가능하지만은 예. 광고 집행권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이 크게 이제 그게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니면 광고 공사 사장을 할 수도 있죠. 김어준 씨가. 근데 근데 아무튼 감투가 와. 이 사람은 감투가 있고 감수가 있으니까 있어요. 언론 감투가 그 있고. 널 통제하는 총 책임자보다 음. 돈줄을 갖고 흔드는 그게 더 셀 수가 그러니까 있죠. 근데 이분이 이분이 재운이 있어요. 예? 재운.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 이분은. 제가 쓰나미다 쓰나미. 이 제가 쓰나미. 근데 여기에 딱 하나 없는 건 불꽃을 피우리라. 그게 꽃이 그래서 없는 꽃이잖아. 거야. 그래서 꽃이잖아. 근데 예. 이것은 근데 왔잖아. 어. 대운에서 왔잖아. 그래 이 사람이 그 요 운에서 되게 여론의 꽃이라는 것도 자기가 화가 없으니까 예 꽃이라는 것을 화를 만들어.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방송이 일반 방송 틀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주 분석과 명리학으로 분석했었다는 이 거죠.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그럼 51세부터 들어가야죠. 51세부터 화원이 온 거예요. 꽃의 운이 왔단 이야기지. 그래. 그래서 꽃을 피운 거야. 이게 참 근데 내년이 병 오니까 완전 꽃을 병화가 꽃이 떠버리잖아. 꽃이 뜨는 거지. 그러니까 50대운, 60대운, 70대운 합치면 4, 5밀리언 4, 5밀로 다 해서 가잖아. 다 30년 동안 그럼. 화운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볼 때 방송통신위원장이든 뭐든 자기가 언론으로 지금까지 네, 떴는데 네. 그거 관련된 감투를 근데 갈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이 갈 거야. 상당히 그 서강대를 나왔잖아요. 서강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웠어. 그래서 딴지를 만들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58세인가? 58세입니다. 58세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이명박 정권 이후부터 뜬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럼 몇 그러면 년도예요? 그 나이 때가 예. 그 40대 후반이죠. 40대 후반 아니 40대 후반이네 50대 그 50세 내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51세부터 운이 딱 왔다니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자체가 그게 이재명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서
좀 됐다는 거죠. 떴죠. 떴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 이전에 도망 다니고 했어요. 그건 맞아요. 무진대원에서 이거 안 좋았어. 근데 기사대원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한 거예요. 51세부터 51세부터. 여기서부터 맞네. 여기서부터 51세. 떴네. 예, 이제 51세. 문재인 대통령 2019년부터 그런 2018년부터 예, 뭐 이제 이 좀 이제 대운이 좋다 보니까 근데 그 대운이 그래도 좋았어도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해자축 이게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이민 개묘 막 이제 갑진 을사 오면서 이제 을사 병원에서 뻥 터뜨리는 거지 이분이. 그럼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꽃이라는 것도 사주를 봐서 꽃이라 넣네. 그렇게 해서 이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어쨌든 꽃은 잘 화가 없으니까. 만들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내가 봤을 때 이름을 잘 만들었다. 내가 봤을 때 이 김어준 그 대표는 아이디어 창작이 기가 막혀요. 이것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식신을 깔고 있어서 이 사람이 꽃이라는 것도 화가 없으니까 너무 그것을 뭐 넣으면은 표시가 나니까 표시 안 나게 아마 이렇게 꽃을 넣지 않겠느냐. 근데 이 화를. 꽃을 뜨게 만들어 준 게 누구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글리 가서 이명박 박근혜 그 이렇게 별로 너무- 못 떴는데 네. 요번에 계엄 때문에 글리 갔다고 해서 꽃이 완전히 꽃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이 의뢰하는 쪽에서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다가 이런 쪽이 유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론조사에서는 그 질문에다가 그런 걸 넣는단 말이죠. 그 누구야 그 윤석열 여론조사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명태균이지. 명태균 예. 그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빼버리고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들이 저녁 오후 6시 이후는 안 해. 전화 안 받기 때문에. 근데 밤 10시까지 추적해가지고 왜 안 받아 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조사할 테니까 전화 받아라. 이러고서 전화를 해서 끄집어낸 것이 기존의 여론조사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작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예측을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꽃이란 이야기 꽃을 피우겠다. 꽃이란 이야기는 본인의 사주가 예.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본인의 예. 사주가 화가 없으니까 그 화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꽃을 피운 것 아니겠냐. 자, 꽃이 언제 펴요? 어. 태양이 있어야 돼. 태양이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근데 햇빛이 왔다 이거야. 아니 그래 나는 왜 이것을 햇빛이 몰랐어요. 왔다 이거야. 오늘 이 시간에 몰랐는데 우리 얼뱅이 선생님의 몰뱅이라니 얼뱅이라니. 이야기- 아니 얼뱅. 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뱅이가 아니지. 이제 이거 이 완전 시점에서 좋아요, 좋아요. 네, 해야 됩니다. 예. 잠깐만 이거 기가 막힌 이 해석이야. 이제 꽃이 꽃이 왔네. 왜? 꽃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이야기를 넣은 것은 자기가 화가 없다 보니까 꽃을 비유해서 화를 넣었다. 맞아요. 이름을 지었다. 이 사람의 사주는 물도 있고 땅도 넓고 뭐 돌멩이도 있고 암석도 있고 다 있어. 다 했어. 근데 나무가 있는데 햇빛이 햇빛이 없어. 그래서 꽃을 넣은 거야. 꽃이 있어. 네. 야 이거 근데 이 꽃이 어. 꽃을 또 피려는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도 꽃이 필요해, 불이 필요해, 필요해. 태양이 또 필요해. 꽃이야. 그러니까 불 필요한 분들이 불이 오는 때에 다 만났네요. 예? 만났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도 한번 이 궁합을 한번 봐주십시오. 두 분 다 언변이 뛰어나거든. 근데 세 분 다 언변이 뛰어나. 맞아요. 막힘이 없어. 맞아요. 이제 그게 내가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 대표, 김어준 화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그 김어준 대표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간에 다 화가 없어요. 천간에 다 화가 없고 이게 바다에 떠 있는 무인도 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무인도 섬인데 섬에 딱 있어. 그 섬이다 보니까 배가 쭉 밤에 지나가다 보면 암초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조그만 등대가 등대가 누구야, 그 사람? 등대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배들이 그 참이- 등대가 누구야?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는 운에서 왔지. 그 운에서 온 등대가 거죠. 불에서 똑같은 불이 온 거지. 등이 오고 그 기존 사주에도 운이 중요하네. 그렇죠. 운이 중요한 어우, 거죠. 운이 중요하죠. 아무리 뺀쯤 뭐예요. 예? 운이 안 좋아요? 저요? 저 왜 갑자기 저한테 저 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인데 예. 그 항공모함이 쭉 가는데 레이더에 뭔가 하나 걸렸어. 그래가지고 무전을 친 거예요. 야, 우리 항공모함 선단이니까 함대니까 니네 좀 비켜라. 그랬더니 이쪽에서 무전이 온 게 니네가 비켜라. 너 그럼 너 부시고 간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 나 등대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에서 알았어, 내가 피할게. 등대가 누구야? 등대 두 사람이 등대 역할 하는 거죠. 아 이재명 대통령의.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등대는 예. 정청래, 네. 김호준이네.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럼 이런 아니 등대로 사실은 이재명 그럼 등대로 대통령 쳐.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등대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의 천간에 화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아. 다 등대 역할이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대 역할인데 등대끼리 불을 붙여주면은 암흑의 바다에서 배들이 절로 간다 코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세 사람이 모여인 거죠. 보이는 거야. 근데 서로 저는 의지를 한다는 이야기. 그렇죠.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을목이 되게 쫙 꽃을 피우려면은 이 화초가 뭔가 이제 꽃을 쫙 피우려면 운이 와줬어야 되는데 이 화운으로 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화운이 나한테 온 이 운이 결국 국민인 거예요. 국민. 이게 국민들이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뽑아줬잖아. 그러면 내가 볼 땐 이 온 운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등대다. 근데 여기 이제 정청래 당대표나 김효준 이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꽃이 좀 더 잘 피울 수 있게 옆에서 보좌해 줄 수 있고 같이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불이 같이 필요한 사람들. 다 요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보는 대통령도 보면 대운에서 사오미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 구간 50대일 때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고 이제 60대가 넘어오면서 이제 화구간으로 진짜 화구간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되신 된 거고. 거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제 신유술 해자축에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금으로 가는 공간인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호준 대표는 사오미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단단한 안반에 진짜 어떤 태풍이 들어와도 나는 등대를 지킬 것이야 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김호준과 이재명 대통령은 불을 환히 비춰지면서 모든 배들은 여기를 피해가라 진로를 다 비춰주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 보면은 네. 세 분 화합이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고 합이 아주 맞는 잘 거죠. 맞다는 이야기. 네. 뭐 이제 잘 맞죠. 예. 아니 정확히 이야기해서 뭐 잘 맞죠. 그러면 안 맞는 이야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당 대표 됐고 여기 이분도 지금 운세가 보니까 감투 쓸 운인데. 말 그렇게 확실하게 하라는 뭐 이야기예요. 감투 뭐 서로 맞춰야지. 안 맞추고도 어떻게 지내? 잘 맞추고 그러면은 지내야지. 그 이제 정리를 하면은 김어준 총수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금 시간은 걸리지만 될 것이다. 결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광고협회장이 됐건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당장 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금의 장관급에서 지방선거 도지사라든가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 때에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니까. 시기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죠. 예, 시기적인 문제죠. 선생님.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던 방송 관련된 그 분야로 해서 감투를 쓸 것이고 그게 한동안 계속 간다. 이분 운에서. 나는 이제 이 방송인으로서 생각한 것은 이분은 이제 정통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방송 갔는데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변화를 획기적 변화를 하면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를.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이 시간 이후에는 최강욱 이분이 검찰총장이 되겠는가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논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최강욱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사면이 됐죠. 사면이 됐지 않습니까? 예. 주만이 이제 여기 끝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예. 최강욱 거는 네. 정리하면 되니까요. 자, 함께 가자 한번 외치고. 이제 끝나는 거? 끝나고 그래요. 여기서 끝나고. 그래요. 이제 이게 자르면 되니까. 네, 편집하면 그래요. 되니까 이제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외치고 네. 최고 한 10분 안으로 정리를 합시다. 예. 네. 최강욱 것은 길 필요가 없어요. 네,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 다시 함께 가자. 가자! 다시 시작. 아니 이제 지금 시작을 해야 돼. 사회자가 자, 자, 자 다시. 시작. 함께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참여됐던 최강욱 전 의원님이 검찰총장이 되겠는가 오늘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 이분 최강욱 대표 전 의원님 지금 오늘 사면되셨으니까 이제 복권됐고 축하 좀 해주세요. 축하의 박수 축하합니다. 이분이 간 것도 참 애매하게 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도 무험 면직도 되고. 이분을 보면 이제 천간에 보면 무병 갑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막 그런 말도 있지만 넓은 땅에 나무가 있고 태양이 두 개가 탁 비춰주고 있으니까 이분 스스로가 스타병이 살짝 스타 기질이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국회의원 어떻게 해서 그만두시고 나서 제명되고 나서 안 되고 나서 이제 아무튼 온라인으로 자기 스피커를 키워오신 거죠. 이분 달변가요? 예? 달변. 예, 자기 스피커를 키워왔고 그때 이분도 보면 강직하신 거죠. 다 양이잖아요. 천간이 다 양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강한 강성이 있는 거죠. 그 강성이 있고 밑에 지지대 보면 다 강이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못 참아. 그래서 이분이 군 법무관 하면서 별 4개를 구속시켰잖아요. 그렇구나. 별 4개를 구속시키고 비리를 구속시키고 아주 별들이 무서워하는 법무관. 법무관 별들이. 예. 그러니까 사실 군인들이 진급해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리에 자기도 모르게 비리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교통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판사 법 쪽에 있으면서도 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 쪽의 정청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적이. 나 이거 하려 그러면 나 할 거야 하는 거죠. 법 쪽의 정청래가 되는 거고 지금도 운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술대운이고 세운에서 봤으면 사업위로 또 가기 때문에 천간 지지가 화가 딱 떠 있어. 붙어 있기 때문에 화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사업위가 돼 있으니까요. 스스로 쫙 올라올 때는 그동안 이제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올라오는 시점이 되지 않았다.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뚝심 있게 내가 옳다고 하면은 이 길이 내가 정상인 거야 하고 각종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지키고 가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대선 후보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년 있다가. 근데 나는 이제 5년 있다가요? 이분을 이렇게 이제 TV에서 많이 보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달변을 봐요. 그리고 이 말에 톤이 없어요. 톤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해요. 톤이 없는 사람은 잔인하잖아요. 내가 너 찌를게 그러면 화를 내면은 큰 소리가 나와야 돼. 큰 소리가 강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말이 강약이 없어.
우리처럼 화가 나면 야 그러는데 화를 야 화가 난지 안 난지 모르죠. 그래서 그 별들을 이렇게 재판을 떨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운세를 보니까 30대, 40대 보면 경신대운, 신유대운 해갖고 관이 중첩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중책, 직책을 많이 맡았던 거고, 특히 40대에 왔을 때 이 평관대운에서 신유대운이란 건 칼에 칼, 얄짤이 없는 거야. 이 신유는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 막 제가 볼 때 30대, 40대 때 이 관지군이 왔을 때 아주 그냥 칼같이 뭔가를 행해 그러니까 별도 그냥 그렇게 잡아놓고 했던 거지. 그게 뜻인 거예요. 예, 했던 건데 이제 임술 대운인데 이게 임술이 이제 백호의 문서야. 임수가 이분한테 이제 문서인데 이 문서가 되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되긴 안 되게 이것만 이야기해요. 임술 조용히 좀 아니,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어렵게 이야기를 해. 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니, 이 임술- 사회분 때문에 아니 제가 임수를 응. 누가 알아? 얘기하잖아요. 지금 백호라고 그냥 어흥하는 운이 왔다. 아,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그래서 법 쪽에 있는데 이분 이 술자가 왔다, 이 개가 왔다는 거는 법을 말해. 법. 이 법을 가지고 저 시에 보면은 병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 제가 볼 때 올해 이제 을사년이니까 이 뭔가를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감투가 생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 이제 사면되고 나서 슬슬 그래서 감투에 대한 일들이 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술자가 온 대우는 뭐냐? 이게 술자가 뭡니까? 검찰이에요. 법이에요, 법. 법 쪽에. 법 쪽에 쪽으로 이분 감투 가능성이. 그래서 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술토가 왔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가능성은 되게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되겠네요. 뭐 만약 안 되면 하마평이 어떡할 나오겠죠. 만약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러네. 또 안 되면 어떡하냐를 아니, 자꾸 뭐 그- 약속- 안될게 없는 거 안 아니라. 되면 뭐 어떡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아니, 거지. 아니 지금 예측인데.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어. 육선의 추미애 아, 국회의원님이시고 예, 예.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하는데 예. 일단 뭐 민주당 자체가 과반수 이상이고 뭐 채택을 하든 안 하든 통과되는 것이고 네. 뭐 특별한 하자가 뭐 코인 투자했건 뭐 이런 거 있지 않는 이상 무슨 백을 받거나 사모님이 무슨 백을 받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3대 개혁에 같이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분도 약간 그 정제잖아 이게 술토가. 예. 그럼 이게 정제가 술의 천라지망에다가 좀 약간 이게 있어서 안에 이쪽 뭐 청문회 때라든가 예. 아, 살짝 갈변가예요. 이거 안쪽 돈 역시 이쪽으로. 아주 그런 발이 넓고 이러 보니까 아주 마당발이에요. 그 이번에 이제 그 뉴스 이제 봤는데 그 부친상을 당했더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후배들이나 선배들 많이 와가지고 그 현재 그 이재명 대통령 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야기하더만 그 국방부 장관한테 어떤 이야기하냐면은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첫 취임사에 그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 국방일보에 다 빼버렸대요. 그 자체를. 예. 그 이야기를 또 최강욱 내가 이틀 전에 들었거든요. 이틀 전에 들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취임사를 다 뺐냐 계엄에 관계된 것을 이제 그 이야기에서 엄중히 다스리라고. 내가 봤을 때 이 장관들 오늘 3시간 반 회의하는데 3시간 반 회의해야 하는데 아마 부장 힘들 거야. 그 대통령이 댓글을 다 보는데 예. 어? 그 댓글을 다 볼 대통령한테 그놈을 그 다 전달하려면은 얼마 국무회의로 가면 초비상 아닙니까? 그 밑에 이제 참모진들이 이제 밤새야죠. 밤새. 그 야근 수당 인정 안 해주는 밤새야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사망 사고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거 어떤 그런 제도 쪽에 고치지 않고
돈 버는데 욕심 건다는 이야기야. 거기다 더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건설회사는 뭐 입찰도 못하게 만들고 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좀 뭐 지금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시를 내리는 상태고,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산재 사고, 뭐 공사 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명사고 나는 거를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지금 전국의 모든 현장들이 사람이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에? 그럼 이것이 계속 날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도 좀 비서실장이나 옆에서는 얘기를 좀 해야 돼. 이렇게 엄중하게 그런 걸 얘기를 한번 했고, 이렇게 이제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어라, 신경을 써라고 했으면 된 거지. 또 보도상으로 기자가 한 명 탁 올렸어. 또 어디 기사 계속 이렇게 가면은 대통령이 내가 말한 것 때문에라도 또 그렇게 자꾸 제재를 하게 되는,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됐다, 이렇게 근데 보여져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산재권에서는 끝까지 챙기겠다. 왜냐면 본인도 스스로 본인이 산재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기업도 건설 현장이나 어느 현장이든 아무리 규칙을 가지고 갔다가 된다 해도 사람이 다리도 다치고 뭐 하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런 데마다 그러면 그 업체들 다 그러면 다 입찰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다 문 닫게 할 거냐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줬으면 된 거야. 이제 그 정도면은 되셨다. 근데 이걸 갖고 내가 저 사람 다쳤지 직보예요. 뭐 해라 직보. 이래 버리면 이거 별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에? 그건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임금 나쁜 일자리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거를 예를 이제 들어서 없애자. 저 같은 경우는 SPC 같은 경우 계속 반복해서 진짜 뭐 롤러에 꼈다가 아니면 일부러 관중하다, 이거는 진짜 그건 너무너무 잘 가서 짚은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람 다쳤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 것이 난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거를 기업들도요 일 못해 그러면 진짜 그거는 정말 그것도 안 있는 것 될 수 있으니까 건설회사 다 문 닫을 수 있어, 잘못하면. 충분히 이제 그런 안전 대책을 강구해라. 해라. 그런 근데 이야기지. 그 정도의 경각심은 굉장히 긴장했을 거야. 그리고 굉장히 조심할 거니까. 그 그 이제 정도면 끝으로 이제 뭐 잡는다고 뭐 빈대 잡는다고 저거 다 누구야 그전 어? 누구예요 그전 뭐요? 아 얘기를 하세요. 그참 뭐 전당대회 가지고 배신자 외치신 분, 그 오늘 할라 했는데 네, 뭐요? 그거 이제 전 누구야 그 배신자 외치신 분. 굉장히 아 전환길. 전환길 건을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서 예. 전환길 것은 없는 걸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환길 하니까 오로지 한 길로 해서 근데 그 망하는 길로 간다. 누가 그러더라고. 안철수. 하고 내 전환길 사주를 표기를 해봤거든요. 또 기본증권하고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급이 안 된다 해서 오늘 이제 전환길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근데요. 이분은 이미 있는 인물들을 가지고 내가 대화를 나눌수록 나야는 뜨지. 부각돼요. 예? 부각돼요. 나머지는 부각되는 게 이제 어. 낙대로 해서 미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근데 이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마이너스만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재밌는 거예요. 그 안철수 분 완전 이름 얘기하다 했잖아. 이 사람 발음이라는 게 청내 청소하는 게 온다. 청소하는 게 있다. 안철수 철수 얼마나 얘기해. 뭐 하다 보면 철수. 뭐 하다 보면 철수야. 별에 여기가 있어야 돼요. 뭘 했다 보면 또 철수야. 여기가 뭐. 있으면 철수 안 해. 근데 이 철수를 하지 않는 한 길로 가는 또 전환길 이분이 맞네. 그러니까 여기가 있어야 돼. 이런 게 또 이름에도 그게 또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호 한번 하실까요? 자, 구독, 자. 좋아요, 알림 설정. 기본입니다. 예의 범절. 함께 가자!